때문에 똑같습니다. 규정이 다르지 않아요. 파견되어 있으니까. 다만 그것은 꼭 검찰에 국한되는 것은 아닌 것이요. 지난 정부 같은 경우는 판사 출신이 바로 청와대 비서관으로도 가지 않았습니까? 법무부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서 존중하지만 공감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같은 의견이시죠? 간단히. 예. 많은 국민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이제 법무부 장관님께 다시 여쭤볼게요. 검사가 대통령 비서실에 파견되지 못하도록 97년도에 법을 만들었다가 17년 3월 달에는 대통령 소속으로 하려면 공무원 퇴직 후 2년이 지난 사람이 대통령 비서실로 갈 수 있고 검사 퇴직하고 1년이 지나지 않으면 비서실에 못 가도록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 비서실에서 나와서 2년간 검찰로 못 가도록 돼 있고요. 이게 기본적인 취지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제 우병우 사단이 나고 나서 만든 법이거든요. 그동안에 보수 진보 관련 없이 검사를 파견해서 사실상 많이 써왔죠. 그 전까지.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국민들의 걱정들이 있었던 것이고 그걸 법제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 걱정의 핵심이 결국 정권에 충성하지 말고 검찰이라는 권력을 국민에게 충성하라 이런 취지라고 저는 보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검사가 특정 기관에 그렇게 파견되는 게 굉장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권력과 유착을 통해서 큰 농단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우병우 사태를 통해서도 박근혜 정부 때 봤고, 또 그동안 역사적으로 경험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이걸 법을 이렇게 만든 거잖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관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거를 이제 헌법에 위반된다는 큰 논란에도 불구하고 인사정보관리단을 만들면서 검사가 인사정보관리단에 5명이나 파견이 돼서 있는데, 이분들이 일반 공무원도 인사검증을 하지만 대법원장과 헌재소장을 임명을 하면서 지금 큰 논란거리를 만들고 있단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게 아까 말씀하신 이 법의 취지와 상반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고요. 이 단장은 인사혁신처에 파견된 것이고,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완전히 정치인이고 정치적으로 되는 공직기관 비서관실에서 고르는 건 괜찮습니까? 어차피 법률가고요. 거기서 지금 시스템에 맞춰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비서실은 대통령을 보조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거는 법률에 명확한 위임이 있고요. 인사정보관리단은 명확한 법률에 위임 없이 인사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규정이 다르지 않아요. 검사가 파견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논쟁합시다. 예, 아까 제가 답변 드리려면 중간에 좀 자르셔가지고요. 네. 법적 근거가 공직기관 비서관실과 지금 과거에 전 정부에 있었던 지금 인사정보관리단이 일부 그 임무를 맡는 것은 법적 근거는 같습니다. 그때도 대통령실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법률이 따로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위임 규정을 가지고 한 것이고, 그 말씀 반복됩니다만 다시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 중에 사법이나 준사법 관련 업무 관련자가 대통령실이나 이런 권력기관과의 교류의 문제는 말씀하신 그렇게 국민들께서 전통적으로 굉장히 우려하시는 면이 있어왔고, 그 점을 앞으로도 같이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다만 그것은 꼭 검찰에 국한되는 것은 아닌 것이요. 지난 정부 같은 경우는 판사 출신이 바로 청와대 비서관으로도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들 감안하면 이건 전체적으로 이 준사법이나 사법기관과 권력기관과의 어떤 서로 간의 서로 교류 같은 거라든가 이런 식의 우려는 저는 국민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고 앞으로 정책을 펴는데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